근데 제가 이거가 좀 궁금한 거죠. 어떤 선수가 멀티 포지션을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자면? 네, 어떤 선수가 멀티 포지션을 하게 되는가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안녕하세요. 서울이 나는 롯데딸 꽃겨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꽃겨울팀은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 눈에 띈 댓글을 가져왔습니다. 동백이와 함께 춤을 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멀티 포지션의 장단점도 한번 다뤄주세요. 예를 들어 고승민 선수가 1루로 나오면서 기존의 타격 메커니즘이 완전 깨진 것 같아요. 구단에선 멀티 포지션이란 단어를 강조하는데 한 포지션을 맡겨놓고 집중적으로 연습을 시켜도 불안한 게 수비인데 이 때문에 선수들이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주셔서 이거 괜찮겠다 하고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꾸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영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영구입니다. 멀티 포지션, 사실 이거는 야구에 있어서 약간 필수 불가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현대 야구에서는 정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실 지금 이제 고승민 선수가 원래 외야, 특히 이제 우익수 쪽으로 많이 나오다가 올해부터 1루수도 병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현재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멀티 포지션의 선수가 이제 롯데에선 고승민 선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약간 이제 느끼시기에 시범 경기 때도 그렇고 좀 타격 메커니즘이 좀 수비 포지션 때문에 변화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유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멀티 포지션을 왜 할까요? 결국에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뎁스 강화 차원으로 내리는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그렇게 인프라 자체가 큰 편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최상위권에 있는 유망주들 경우에는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능력치를 보여주고 그 기대치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 선수들을 제외하면 아무래도 풀 자체가 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몇 명 안 되는 유망주들에게 빠르게 경험치를 부여하고 빨리 성장시키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거든요. 원래는 멀티 포지션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됐냐면, 투수라는 포지션에 대한 중요성을 많은 야구 구단들이 깨닫게 되면서 이제 1군에 한 명의 내야수가 여러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면, 혹은 한 명의 외야수가 여러 포지션을 커버할 수 있다면 그 자리만큼 투수가 더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멀티 포지션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는 무엇보다 타격 자체가 뛰어난 야수들에게 더 타격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한 기회의 장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그런 거겠죠. 1루를 보던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다쳤어요. 근데 타격이 좋은 우익수가 1루까지 볼 수 있다면 이 선수가 1루로 들어가면서 외야에 또 다른 선수를 넣을 수 있고 그런 형태를 만들어 가는 거겠죠. 그렇죠. 지난 영상에서 한동희 선수의 수비 포지션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일본 야구의 사토 테루아키라는 선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선수도 원래는 3루수였는데 팀 사정상 우익수 출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또 3루 구멍이 생겼을 때는 우익수를 하다가 3루수를 또 같이 했어요. 결국에는 3루수 출신이고 기본 수비수가 3루수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외야 수비 연습을 시켜서 타격의 기회를 조금 더 많이 부여를 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그 선수에게 완벽하게 좋은 수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비 자체를 할 수 있다, 그 포지션에 기용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타격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우익수 포지션에도 기용을 했다가 원래 주전 3루수가 교체가 되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간다던가, 혹은 주전 3루수가 휴식을 부여받는 날에는 이 선수가 3루수로 기용이 된다던가. 그 멀티 포지션을 소화하는 선수에게 엄청난 수비를 바라진 않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야구뿐이 아니고 메이저, 일본, 우리나라, 그리고 기타 등등 야구를 하는 모든 나라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가 좀 궁금한 거죠. 어떤 선수가 멀티 포지션을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자면?
네, 뭐 어떤 선수가 멀티 포지션을 하게 되는가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타격에 재능이 있는 선수가 우선적으로 그 멀티 포지션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은 한 가지 더 필수 조건이 있는데 바로 운동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이제 운동 능력이 받쳐주게 된다면은 반사신경이라든지 주력이라든지 균형 감각 순발력.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포지션에 빨리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 선수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글을 써놓은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언급을 했던 선수들을 좀 가져와 본다면 2020 시즌에 썼던 내용입니다. 김민수 선수랑 이호연 선수랑 신용수 선수죠. 그때 당시에는 뭐 그렇게 몇 명의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들이 이래서 멀티 포지션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이 선수들이 만족할 성적을 내지는 못했어요. 백업 선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율 출루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뭐 수비에서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냐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대신에 이렇게 사용하니까 엔트리를 조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었기는 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여러 포지션을 뛸 수 있는 선수가 1군 엔트리에 있다면은 아무래도 그 자리만큼 뭐 대타 자원을 더 추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투수를 또 더 넣을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그 자리만큼 투수를 더 추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신용수 선수랑 뭐 김민수 선수, 이호연 선수 뭐 이런 멀티 포지션을 했던 선수들의 공통점을 좀 살펴보면은 다 유격수 출신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를 조금 할 줄 아는 선수들이 유격수를 하니까. 그렇죠. 사실 잘 생각을 해보자면 김민수 선수도 원래는 유격수 출신이었는데 롯데자이언츠에 들어와서 3루수로 포지션을 변경을 했고 벌크업을 시도하면서 이제 내야 전 포지션을 하게 되는 그런 길을 걸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기본적으로 운동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멀티 포지션을 하게 되고 그 중에서 특히나 이제 타격적으로 능력을 먼저 보여줬던 선수들이 1군에 먼저 진입을 했습니다. 뭐 사랑하시는 신유로 선수도 원래는 멀티 포지션 좀 하다가 지금은 계속 외야수로만 나오고 있죠. 그렇죠. 사실은 뭐 20 시즌에는 퓨처스 리그에서 주로 유격수와 중견수를 소화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21 시즌에는 유격수, 3루수 그리고 외야 전 포지션에서 1군에서 출장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3루수나 유격수는 하고 있진 않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다시 또 내야수로도 한번 출전을 해주길 바라면서 개인적이신데요. 네, 굉장히 개인적이고요. 예, 뭐 제가 사랑하는 추재현 선수도 원래는 내야수 출신이었다가 외야로 전향한 케이스고. 그렇죠. 원래는 또 투수에서 1루수를 했다가 외야수로 넘어간 케이스죠.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1루수로 한 번 나오기도 했어요. 뭐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멀티 포지션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선수들이 어떤 자리를 부족하면 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근데 반면에 이제 최근 고승민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원래 입단할 때 내야수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고승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도유망한 이루수였습니다. 그치, 맞죠. 네. 천안 북일고 시절부터 이루수였고 기대를 많이 받고 롯데자이언츠에 입단한 선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어드바이스가 있었던 것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제 벌크업을 해오고 그러면서 외야수로 전향했다는 거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거니까. 우익수로 22시즌에 첫 시즌을 맞이는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수비가 엄청 나쁘다라고 설명드리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막 엄청 매우 뛰어나다도 아니긴 한데 막 나빠요도 아니고. 그렇죠. 뭐 수비율이 일단은 98%가 넘어가는 수치고 범위 같은 경우에도 놓치는 공이 있어서 그렇지 코너 외야수들에게 전반적으로 포지션 조정이 일어났을 때 마이너스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생각해도 이 정도 수치면은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후반기에는 또 이제 적응을 어느 정도 마치면서 진짜 불꽃 같은 타격감도 보여주면서 입지를 좀 다졌잖아요. 그쵸. 끝내줬죠. 네. 그런데 이제 23 시즌에 안권수 선수가 영입이 되고
정훈 선수가 좀 긴 부진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외야 수비를 조금 더 극대화시키고 고승민 선수의 타격 능력은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일루수를 병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타격이 되는 선수들을 어떻게든 전부 기용을 하고 싶거니와 고승민 선수가 기존의 이루수였으니까 일루도 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타격이 되는 선수들을 다 몰아 넣어보자라고 이제 탄생한 지금 현재 롯데자이언츠의 멀티 포지션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런 뭐 것 추후에 같아요. 진짜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고승민 선수가 진짜 1루 붙바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존에 하던 뭐 이루수로 포지션 변경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미래시라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다양한 포지션의 경험을 잘 하고 있다. 사실은 그 롯데자이언츠를 응원하는 많은 팬분들이 1루랑 2루에 그 수비 문제로 고민이 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걱정도 하고 있는 중인데, 요즘에 그 정훈 선수의 무브랑 계약 기간 뭐 이런 걸 좀 다시 보면서 생각보다 나승엽 선수가 1군에 연착륙하는 타이밍이 빨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23시즌 그러니까 이번 해가 지나고 나면은 나승엽 선수가 바로 1루수로 들어오고 안치홍 선수가 2루수를 하게 되겠지만은 추후에 고승민 선수가 다시 2루수로 들어가는 방향도 가능성을 일단은 저는 열어두고는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야 전 포지션에서 노진혁 선수를 제외하면은 굉장히 젊은 라인업이 꾸려진단 말이죠. 예. 외야에서도 물론 젊은 라인업이 꾸려지고요. 그래서 좀 많은 방면으로 긍정적인 사고로 좀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는 게 멀티 포지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특히나 롯데자이언츠에서 멀티 포지션으로서 굉장히 실패한 선수가 자꾸 생각이 나서, 지금은 선수가 아니죠? 네네. 근데 이제 강로한 선수가 자꾸 기억이 나요. 원래 이루수로 입단했다가 엄청 운동신경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외야도 뭐 갔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 결국에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했어요. 네, 뭐 예전에 거의 저희 유튜브 초창기인데 그때 강로한 선수에 대한 영상을 만든 적도 있거든요. 강로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멀티 포지션을 처음에 시도를 해보려고 했던 거는 이제 아무래도 워낙에 운동신경 자체는 좋은 선수였으니까, 그리고 타고난 손목 힘을 바탕으로 홈런은 곧잘 쳐내던 선수였잖아요. 유격수로 스타트를 했는데 이루수로 더 많이 나왔고, 운동 능력이랑 그 파워를 살리기 위해서 외야수도 연습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정말 이도저도 아닌 케이스가 돼버렸어요. 그 어떤 포지션에서도 경쟁에서 생존하지 못했고, 파워에 비해서 컨택에서도 너무 약점을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결국에는 은퇴까지 해버리고 말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 멀티 포지션이라는 게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은 그걸 이겨내는 것이 바로 훈련이랑 운동 능력으로 결국에는 이겨내야 되는 건데, 강로한 선수는 아마 훈련을 열심히 했겠지만은 운에서 조금 밀린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꽃겨울의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멀티 포지션은 조금 이제 글쎄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리그의 어떤 선수를 봐도 멀티 포지션을 보면서 타격이 매우 뛰어난 선수는 거의 없고 이제 고정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선수에게 안정감을 많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좀 타격 이 좋은 선수들이 고정이 되길 바라는 마음은 저는 분명히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멀티 포지션 기조를 좀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되게 예전부터 언급을 해오던 얘기이긴 하지만은 이 롯데자이언츠는 연령별로 봤을 때 이 허리축이 될 수 있는 선수들의 공격력이랄까? 그런 존재감이 좀 많이 약합니다. 22시즌에도 만 25세부터 만 29세까지의 그 진짜 팀에서 허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 20대 중후반의 선수들을 놓고 살펴봤을 때 공격 WAR이 가장 좋았던 선수가 황성민 선수예요. 뭐 나왔던 선수들을 쭉 언급하는 거는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안 되니까 그런 건 차치하고, 공격 WAR이 가장 좋았던 선수가 갑작스럽게 등장한 황성민 선수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그 공격 WAR이 1.23이니까 나머지 허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은 부진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에 결국에 성적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선수들은 만 30세 이상의 선수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 지금은 만 30세 이상의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괜찮을지 몰라도 가까운 미래에는 이 막 들어온 젊은 선수들이 빠르게 성장을 해줘야 되고 빠르게 어느 자리든 들어가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최근에 이어져 왔던 그 신인 지명들을 이렇게 쭉 봤을 때 대부분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픽이 됐고 한동안 이런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멀티포지션을 왜 하는가, 그리고 멀티포지션 사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게 진짜 계속 말씀드렸듯이 양날의 검이라서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정말 궁금합니다. 꽃결팀 여러분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아프리카TV에서 롯데야구를 함께 보고 있으니까요. 꽃겨울과 함께 야구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프리카TV에 꽃겨울 검색하셔서 놀러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서울이나는 롯데들 꽃겨울과 영구님이었고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영구님 유니폼 1차 샀어요? 2차 샀어요? 1차 샀습니다. 그럼 10분 만에 샀어. 10분 만에. 엄청 늦게 오더라고. 네.